자, 이번에 다룰 사건 말이죠. 저희가 이제 뭐 왕왕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뭐 카이스트 갑질 사건 뭐 이렇게 세상에선 칭하죠.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건, 이 논란의 당사자를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4년 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통화 음성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교수님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폭언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저게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4년 전에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담당했던 학생이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는 뭐 본인의 아이를 교사가 뭐 다른 반으로 보냈다 이런 점을 문제를 삼습니다. 의심을 하면서요. 따져 물었는데 교사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아니냐? 그럼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냐라면서 믿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교실 안에 CCTV까지 돌려보자고 했고 교사도 그러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교사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그럼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라는 거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저 교사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사가 그 학부모 카이스트 그 폭언을 했던 그 학부모와 주고받았던 문자까지 다 그때 공개를 했어요. 자, 이 문자가 정말 수도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왔는데 심한 경우는 하루에 38개의 문자가 온 적도, 아니 28건의 문자가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좀 눈에 띄는 거가 지금 얘기를 좀 드리면 아이가 7세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친구를 때리지는 않는 거를 때렸다고 했다라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등짝을 맞고 와서 속상해한다 뭐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라든지 녹음 왜 다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수년 후에 나중에 혹시나 아동 학대 같은 걸로 고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녹음 문자를 공개하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통화 녹음 또 문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난리가 뭐 저희도 전해드렸으니까 정말 난리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막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역시 진짜 소장님. 네. 신상이 탈탈 털렸어요. 네, 그렇죠. 예. 네티즌들이 뭐 금방 밝혀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던 작가라는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글의 저자 소개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했으나 출산으로 1년 만에 자퇴했다라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다라고 이제 많이 축축을 했는데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 주인이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나 맞다라고 얘기하고 4년 전에 내 언행은 경솔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끝냈으면 그냥 좀 편안했을 것 같긴 한데 그 후에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두 가지 일을 다시 이제 논란을 짚었어요. 하나는 그 교사도 나에게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사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 그 교사가 서희초 교사 아니다라고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논란이 짚혔고 거기서 얘기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대전에 있던 카이스트와는 무관한 대학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카이스트 갑질 사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이스트 그 폭언을 했던 그 당사자, 그 학부모가 사건 반장에 내 입장을 알리고 싶다. 하면서 직접 연락을 줬어요. 이분의 어떤 입장을 그 육성으로 듣는 건 처음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이스트 논란 학부모의 해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통화 녹음 그리고 또 문자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또 뭐 4년 동안 계속 괴롭혔다. 혹은 뭐 문자 폭탄을 맨날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만 행방설의 문자를 한 28. 그 녹취록에 보면 유난히 이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울거나 마음이 다쳐오거나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신나게 발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유치원 선생님께서 4년 전에도 마지막에 윽박 지르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우리 애가 있든 아이들이 있든 주변에 교사분들 계시든 안과 교사가 계셨든 아니면 뭐 교직원이 계셨든 간에 그냥 자기 윽박지름을 한 교사였는데도 피해자 그 행세를 하시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솔직히 사실을 뭐 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유치원 교사도 당시 그 유치원 교사도 나한테 똑같이 뭐 못지않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팀장님. 그리고 본인 아이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때문에 더 좀 이렇게 내가 신경을 썼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의 해명과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아이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눈이 좀 커 보이는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애가 뭐가 좀 잘못해도 쟤는 눈이 나빠서 그래. 또 모자락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신경을 썼다 그러고요. 아이가 영재교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언어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저기 청소 뭐 안 했다고 윽박 지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때리려고 손들었다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상당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2개, 3개 정도의 정서학대 정황이 있어서 그 담임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잘해달라고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카이스트 이 학부모는 4년 전 2019년의 일을 왜 이 교사가 이제서야 꺼내 들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4년 뒤에 갑자기 그 감정을 갖고 저한테 너는 가해자야, 너는 괴롭히는 학부모야 이렇게 다 몰아버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억울함이나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께서요 1대1로 저한테 제가 4년 전에 어머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히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괴롭힘을 한다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한테 사과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저는 언제든 제가 그럴 줄은 몰랐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랑 그 또 원회에 있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다. 너무 미안하다. 괴롭힐 목적은 아니다. 그 목적 자체를 오해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사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갑자기 폭로를 해서 자, 저희가 일단 이 해당 교사는 그 유치원 교사분 지금 이 내용을 먼저 저희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지고 나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게 좀 많은 어떤 마음의 부담을 좀 느끼시나 봐요. 더군다나 아까 그 블로그에 실명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좀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하셔서 대신 교사 노조를 통해서 입장을 전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 노조에서 이제 입장을 대신 전해준 건데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사께서는 4년 전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 누구도 도와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공개하지 않은 거고 그냥 묻어두었었다. 이번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많이 지금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 사안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지금 교사 노조에서의 태도가 좀 강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께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선생님의 실명까지 다 공개해버렸다. 이거는 2차 가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박 변호사님. 네. 그냥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당시 이제 선생님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뭐 탓하지 말고 그냥 좀 깨끗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그냥 논란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2차 가해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뭔가 사건이 거기서 끝날 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좀 전해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